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구독자가 16명이나 됐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에요, 사실 퇴사를 했어요. 미친 거죠. 2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퇴사를 하다니.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랑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2달도 안 돼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약간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퇴사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사실 그 일이 저한테 적성에도 좀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잘 할 수 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몸이 버텨내질 못하더라고요.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군대에서 생긴 거라 뭐 일이랑 연관 질 순 없지만, 디스크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유통도 관리를 하고 CS도 하고 그리고 전략도 짜고, 그러니까 기획 쪽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다르게 됐거든요. 패션 쪽에 있는 브랜드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해외 판매까지 이제 해보고 싶어가지고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고 들어온 회사였는데, 근처에 거의 가보지도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아쉽긴 해요, 엄청. 근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튼 회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요새 20, 30대들에게 엄청 핫한 브랜드이고, 앞으로도 되게 유망할 것 같고 그런 회사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 2달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저는 29살이에요. 20대도 30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딱 중간에 끼어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홉수 그러잖아요. 아홉수죠. 2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과연 뭘 했나, 오늘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력 썼을 때 참고 자료로 넣는 그 자료인데, 이게 최근에 저번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왜냐하면 우리 20살들, 24살, 26살들 이렇게 초중반 사람들은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29살이 아직 안 돼봤잖아요. 그래서 29살이 됐을 때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또 지금 현재 29살들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조금 일반적인 경험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창업에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화면 보실게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자, 때는 제가 학교에 들어올 때가 2010년도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바로 이제 학교에 들어갔죠. 학교는 충북대학교. 일단 충북대학교 패션 디자인 정보학과를 시작으로 이제 달리게 됩니다. 자, 2010년도 때 20살 때는 처음으로 이제 고삐뿔린 망아지가 됐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뭐 클럽도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또 술도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내 주량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먹는 거죠. 그렇게
나의 동물적인 욕망을 풀어냈던 1년이었고 2011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인간이 좀 되라는 측면에서 필리핀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종교를 갖게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가서 할 게 필리핀에 가니까 특히 그 동네에서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인터넷도 느리지 영화 하나 받으려면 거의 뭐 일주일 정도 걸렸으니까 컴퓨터 틀어놓고 그리고 한국인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필리핀 애들이랑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것 중에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것은 테레비나 아니면 책 읽는 것밖에 없었죠. 책은 좀 많았으니까. 근데 테레비에서도 그 당시 때는 영어를 아예 못했으니까 봐도 뭔 소린지 모르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첫 책이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요거예요. 그리고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거 보고 꿈꾸는 다락방 보고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이제 읽게 된 거죠. 궁금하니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이걸 통해서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보니까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첫 포문이 터진 거죠. 그래서 2011년도 이후 제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선택한 대학 과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고전문학 읽기도 있고 영미 희곡의 이해 이런 거 그리고 서양문화 함께 만나는 건축문화 또 건축을 그냥 또 본 것도 아니고 서양문화랑 또 함께 보겠다고 역사를 좀 깊이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약간 거시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좀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양 문화사도 공부를 하고 창조적 사고의 기술 디자인을 또 제가 좋아했으니까 또 패션 디자인 정보학과였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디자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2012년도 때 제가 학교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사실 그 전과를 했는데 경영정보학과로 솔직히 저희 학과에서 제가 뭔가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많지가 않았어요.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 얘기했었던 게 카를 비테식의 천재교육법 즉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교육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의 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고유에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를 폭발시킬 수 있다. 이런 영감을 얻게 된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저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해야 할 것만 해야겠어요. 일단 평균을 좀 맞추고 아무튼 경영정보학과로 이렇게 전과를 했지만 여전히 디자인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있어서 미대에 있는 이 여러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디자인 개론, 평면 디자인,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디지털 워크숍 등등등 이런 것들 막 배우게 돼요. 그때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일러스트, 포토샵 이런 거 일러스트, 포토샵, 프리미어 요새 많이 쓰잖아요. 프리미어 저는 이때 컴퓨터 후진 거 쓰면서 한번 렌더링 돌리면 하루가 걸리고 막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FHD가 그 정도로 걸렸죠. 그리고 드림위버 요거는 이제 쇼핑몰 만들 때 또는 인터넷 사이트 만들 때 좀 가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툴이었던 것 같은데 요건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인디자인 이거는 포스터나 아니면 뭔가 팜플렛 같은 거 만들 때 쓰던
디자인 툴이고요. 애프터 이펙트 요새 많이 쓰죠. 프리미어랑 같이. 근데 뭐 애프터 이펙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뭔가 효과를 좀 임팩트 있게 넣겠다 할 때 쓰는 건데, 저는 에펙을 잘 안 씁니다. 아예 안 씁니다. 깔려 있어도 안 써요. 자, 요때 이 2011년도 때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는 꿈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교육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초중 고등학교 때 국영수 사과 배우면서 나는 이게 너무 싫었는데 배웠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집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꿈이 생긴 게,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중고등학교인데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학교에서 야자까지 하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집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좀 창의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알아서 쓰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나 여기서 찾아보니까, 카를 비테식이라고 고전 문학을 활용한 생각을 하게 하는 창의적인 생각, 그런 교육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를 보더라도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찾아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시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사실 원하는 과목을 듣고 스스로 자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해서 애플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를 알았던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있죠. 대안학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대안학교를 아직 안 가봐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는지. 뭐 대안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교를 만들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후원을 받고 누군가에게로부터 뭐 기부금을 받고 뭐 그렇게 학교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면은 학교를 뭔가 그 후원해준 사람들, 약간 주주라고 해야겠어요. 주주들의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내 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2012년도에 아주 작은 창업,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가 한 발짝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화면 보시면 바이 디자인이라고 대학생 디자이너들을 모아가지고 주얼리 쇼핑몰, 온라인 주얼리 쇼핑몰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 디자이너의 이름 또는 브랜드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한 중고가의 퀄리티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다시 이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조금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때 왜 어떻게 실패했냐면, 일단 주변 환경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카메라를 사고 조명을 사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싹 해가지고, 그리고 포스트 디자인도 하고 학교에 다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학과에다가 설명해가지고 이런 거 할 사람 좀 구해달라 하고, 그렇게 했죠. 아무튼 요때 새로 배운 기술들이 사업자를 내는 거, 그리고 통신 판매 신고를 하는 방법도 알았고, 포토샵을 2012년도 때 1학기 때 배웠는데, 요때 여름방학 때 좀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HTML 언어를
약간은 알 수 있게 됐어요. 카페24를 활용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DSLR 사진 촬영 기법을 좀 배우긴 했는데, 이때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무료 강의가 있었어요. 이때 진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요새 DSLR 다 사면은 PSM 또 뭐 있지? A 이런 식으로 막 스펠링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때도 그 DSLR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쓰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고 S는 뭐고, 뭐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잘 몰랐죠. 근데 이 도청 무료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치, 이런 것도 있죠. 제작한 브러셔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고 홈페이지를 그렇게 예쁘게 꾸미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때 군대를 갔다 온 다음이죠. 아니네. 그래, 2013년에서 2014년도 사이에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때 휴학하고 호텔에서 일을 했네요. 호텔에서 일도 하고 한 학기는 수강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 때 다시 이제 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원터치 얌이라는 걸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창업을 요 당시 때 하게 된 또 이유가 있어요. 2014년도 때. 원래는 2013년도 때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6개월은 좀 더 여자친구와 보내면서 추억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학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때 학교 다니는데 맨날 여자친구 너무 좋으니까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죠. 여자친구가 보는 게 이제 낙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 야, 너 창업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느냐, 요런 대회 있던데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저한테, 여기 보이시죠? 중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하는 이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래서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뭔가 또 매력적인 거예요. 내 옛날에 그 꿈들이 막 바글바글 올라오면서, 그래, 이제는 여자친구도 있고 마음, 나를 온전히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원터치암이라고, 여기 원터치암이 이상하게 써지네. 전자레인지 안에 장치를 하나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원터치암이라고 전자레인지 내부의 음식 온도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적정 온도가 되었을 때 알려주는 제품이에요. 원래는 아예 전자레인지가 딱 꺼지게 하는 제품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자레인지 제품을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 뭐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 당시 때는 외주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팀 창업을 할 때 이렇게 지금 2명 보이죠? 오른쪽, 왼쪽. 한 놈이 이제 프로그램이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센서에 이제 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 계획서를 처음으로 작성을 하게 된 거죠. 원터치 야미에 대한 사업 계획서. 전자레인지 안에 이 칩은 그 당시에는 이제 아두이노가 없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라는 걸 이제 써야 됐었는데, 안에는 적외선 온도 센서, 그리고 밖에는 신호등처럼 되어 있죠. 이게 약하게 조금만 데워도 될 때, 그리고 중간 정도로 데울 때, 그리고 아주 뜨겁게 만들 때, 이래가지고 신호를 3가지 탁탁탁 이제 클릭을 하면은 센서가 거기에 맞춰서 적외선
온도로 적외선을 이렇게 쏴가지고 음식의 온도가 그 수준이 되면은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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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알려주는 그런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방법을 조금 처음으로 알기 시작한 거죠. 요 당시 때 경영정보학과 과목에서 배운 것 중에 좀 응용할 만한 게 있었는데, 기획하는 사람들 플로우 차트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과목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인데, 이게 영어로는 BPMN이라는 그 플로우 차트 도구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 밑에 보이시죠? as is 모델, 그리고 to be 모델. 요거를 지금 이거는 행위 자체에 대한 모델을 나타내는 건데, 이 프로그램, 이 센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행위도 뭐 들어가는 플로우 차트가 있겠지만, 프로그램마다 이제 뭐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플로우 차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BPM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된 거죠. 플로우 차트도 만들고, 그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프로그램이 되어질 거다 하면서 그걸 PPT에 넣고 발표를 하고 상을 받았어요. 이게 첫 창업 대회였는데 무려 대상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문제였어. 요때 대상을 내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젠장 괜히 받아가지고 28살 말 때까지 이제 창업의 꿈을 접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달렸었던 거죠. 괜찮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터치 아미로 배운 게 팀 활동을 했으니까 팀 활동을 처음 했는데, 요때 팀 활동하면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알았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아이템 기획하고 개발까지 이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이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자기가 처음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에도 뒤에 보면은 연구하고 기획하는 그 기간들이 있고, 그거를 리서치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 기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유동적이에요. 계속 변화해. 이거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딱 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다 학생이니까 창업에만 매진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매진했으니까 그냥 몰입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두 친구가 또 창업 쪽 말고도 다른 쪽에도 유능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뭐 공부도 하고 다른 뭐 개발 같은 거에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저랑 함께 했던 그 팀 창업, 이게 조금 소홀했었던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팀 활동할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다음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죠. 왜 또 창업을 했을까?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2016년으로 넘어갈게요. 왜 갑자기 2016년이냐면, 요때 이 대상 타고 바로 군대 입대해요. 군대 입대 안 했으면 사실 학교에서 실리콘밸리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갔었어야 되는데 진짜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딱 2번 있었거든요. 둘 다 못 갔어요. 나머지 한 번은 다음에 알려줄게요. 이건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2016년 9월. 왜 9월이냐? 2016년 9월 7일에 전역했거든요. 9월 7일에 전역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한 게 아니고 창업 준비를 한 거지, 정확하게는. 물론 이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부동산 공부도 하긴 했는데, 군대에서 여기 보이죠? 이 책. 이건 내 건 아니고 제 동생 건데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나는 공부랑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때려치우고 9월에 전역하고, 자, 뿜빠이 앱이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뿜빠이 앱이 뭘까요? 뿜빠이 앱은 느낌부터 있잖아요. 뿜빠이 한다, 돈을 뿜빠이 해. 뭐랑 비슷하죠? 그쵸, 토스가 요 당시 때 막 붐을 이루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도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치솟았던 거죠. 기술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개발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개발이고 뭐고 나발이고 나는 이거 만들래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만들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근데 마침 학교에서 2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창업할 때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그냥 통장에 딱 꽂히는 건 아니고, 내가 뭐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은 그거를 위에다 전달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출을 얘네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지원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쓴 건데, 뭐 200만 원 택도 없죠. 이런 앱을 만들려면. 그래도 기획 정도는 이 정도 금액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 기획적으로 이제 좀 돈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백엔드를 공부하는 컴퓨터공학과 개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친구도 이 앱을 만드는 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뿜빠이 앱이라는 게 밑에 그 엔진이 뭐 분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친구랑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실패 사유가, 이거는 금융당국 서비스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토스도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딱 한 게 아니고, 자본금 1억 이상, 이건 최소 조건이에요. 1억 이상, 그리고 무슨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충족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제 자격을 얻어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쥐뿔도 없으면서 그걸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공부를 하다가 한 거예요. 둘이서 공부를 하다가, 얘는 개발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리고 나는 기획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래서 이게 벙찐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 프로젝트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때려칩니다. 바로 때려치고 그 다음 12월로 넘어가는데, 이 바로 때려친 게 좀 오래 걸렸네. 한 3개월 걸렸네. 3개월 동안 기획을 배웠어요. 픽셀 아이 대표님,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웹 개발, 앱 개발을 그 프론트 개발 주로 하시는 이 기업으로부터 UX UI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UX UI 쪽을 계속 맡게 되는 거죠. 전문적으로 막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창업할 때 요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다가 또 이 중국을 또 가게 돼요. 뿜빠이 앱으로, 뿜빠이 아이템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길래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니까 저희 둘이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12월이 됩니다. 2016년 12월 중국을 갔다 오면서 12월 조금 지나서 2017년 1월쯤에 갔다 와서 그 친구와 저랑 결심을 한 게, 우리 할 수 있는 걸 좀 하는데 사이즈를 좀 늘리자. 하고 싶다. 이 앱 개발 또는 웹 개발 창업 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플랫폼 창업이에요. 또 요때 이 물타기를 내가 다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 쪽에 너무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에어비앤비 쪽을 좀 좋아하긴 했는데, 한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 이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일단 부딪히면서 계속 그걸 수정해 나간다. 나 이런 걸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그냥 에어비앤비는 아닙니다. 재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 에어비앤비. 이게 그래서 푸디예요. 이름이. 푸디가 뭐냐면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웹 플랫폼에 올려요. 그리고 그거를 에어비앤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다가 클릭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음식을. 그리고 그 가정집 또는 그 음식점 가서 먹는 건데 저희가 생각한 방향은 집밥이었어요. 집밥.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 되겠다. 근데 이런 것도 누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엔 있었어요. 2개. 이스라엘 스타트업인데 잇윗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대만 스타트업인데 디얼 셰프인가?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에어비앤비처럼 들어와가지고 언젠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거를 확장시켜가지고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얘들한테 팔아버리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둘이서 그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프론트 개발자 한 명 더 데려오고, 그리고 웹 퍼블리셔 데려오고, 그 백엔드 한 명 더 데려오고, 그리고 백엔드를 한 명 더 데려옵니다. 원래 저랑 함께 참가하기로 했던 그 백엔드 첫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가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또 경영정보학과 경영하는 애들 2명 데려온 거죠. 제 후배들. 저는 후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항상 배울 게 많은 그냥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는 후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6, 7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쭉 해요. 치킨도 먹고 밥도 같이 먹고 프론트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UX UI 디자인을 배웠던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쪽에 보시는 거 얘네는 오븐 카카오에서 만든 오븐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프로그램이 불러야 되나? 웹사이트에 있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은 링크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갖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또 갖다가 붙여놓고 막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로 가게 하고 뭐 이런 게 좀 편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써보니까 확실히 가독성도 있고 의사소통 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처음에 쓴 게 이제 파워모글인데 요거는 PPT에다가 이제 까는 거예요. 파워모글 PPT. 요것도 이제 툴이 괜찮긴 해요. 이런 것들, 요런 아이콘들 이렇게 다 제공이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았는데 이걸로 하려니까 계속 새 페이지를 만들고 갱신하고 이렇게 뭐 네모 이런 것들 막 넣어주고 이런 거, 그게 좀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걸 쓰다가 오븐 카카오로 그냥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둘 다 필요한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상세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프론트나 백엔드 개발자들이 이걸 보고 좀 더 상세하게 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로 엄청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현업에서는 이걸 진짜 계속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실패했냐면 첫 번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일단 당연히 오래 걸려야 되는 건데 우리 학생이잖아요. 저같이 이제 그냥 몰입해가지고 난 이거 아니면은 안 돼,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다 이제 서브 프로젝트로 생각한 거였고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수평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수평적 구조. 요때 가져갈 수밖에 없던 구조가 수평적 구조. 학생이고 내가 돈 주고 고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평적 구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잘못했던 건 뭐냐면 최소한
이 의사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 또한 의사결정권을 내려놨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수평적인 구조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 모두 뭔가를 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자.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선장이 돼서 배가 산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프로젝트 진행하다 엎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일단 그때는 막 뭔가 깨달음보다는 그냥 화가 났어요. 뭔가 이렇게 그냥 기획을 하면은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하지? 뭔가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죠.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멍청했다.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아무튼 제 심정은 내가 기술이 있으면 내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창업을 하게 되면 A부터 Z까지 내가 혼자 다 해볼 수 있는 거 해야겠다. 예를 들면은 위에 부업을 했던 요 위에 보이죠? 레몬청 판매도 했어요. 뭔가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레몬을 얼마치를 사와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누구한테 어디서 팔고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그때 해봤는데,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나름 재밌었어요. 왜? 진짜 수입이 났으니까. 근데 이 웹 플랫폼은 수입이 안 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 같고 뭘 배운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너무 아팠어요. 기획을 암만 많이 해도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써서 내가 뭐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머리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또동 가죽공예를 배우게 됩니다. 가죽공예. 여기 보이시죠? 무무. 귀엽지 않아요? 뒤에가 곰이고 앞에가 토끼예요. 우리 스승님 브랜드예요. 청주에서는 무무 하면은 요새는 넘버원인 것 같아요. 넘버원. 아무튼 우리 스승님에게 가죽공예를 배우게 됩니다. 왜 가죽공예를 배웠냐? 원래 디자인을 했잖아요. 디자인 정보학과였는데 디자인을 계속 하고 싶었고 패션 디자이너가 원래 꿈이었는데 옷을 만들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가방이랑 이런 작은 백팩, 지갑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죽이라는 게 되게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 여자친구랑도 100일 때 가죽 필통을 만들러 갔었기 때문에 그걸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가죽을 해봐야겠다. 그냥 헤헷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걸 하면은 뭘 할 수 있는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A부터 Z까지 해서 내 사업을 한다, 판매를 해서 성과를 낸다가 목표였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목표는 달성했죠. 근데 달성한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A부터 Z까지 모두 다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망리 공작소입니다. 아직도 네이버 쇼핑몰에 가면 제 쇼핑몰이 있어요. 해외 판매도 있고. 그래서 2D 프로젝트에서 겪은 실패 요소를 제거하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었던 거죠. 해외 판매까지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애쉬라고 아시나요? 애쉬, ETSY.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해외 아이디어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리뷰도 쭉 달려있고, 제 거를 팔아서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러도 좀 벌고 그랬습니다. 크게 벌지는 않았지만 쌓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불콕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원래는 망리 공작소입니다. 망리 스튜디오라 되어 있어요. 원래는 망리 스튜디오고, 여기도 제 거 로고가 박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판매를 했어요. 이런 아이템으로.
네이버 쇼핑몰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고요. 가격대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저렴했고, 이 정도면은 노력에 들인 거에 비해서는 저렴했고, 사진 촬영도 뭐 나쁘지 않게 됐고, 고객들 반응도 좋았는데, 이게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요. 아, 유튜브 제작도 했구나, 요때. 아, 대박이었지. 아, 이걸 하면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우리 가죽공예 선생님도 도와줬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청주에 가면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뉴어리스 그리팅스가 있어요. 이게, 사진 촬영하는 곳이에요. 주로 진짜 핫한 데인데, 청주에서는. 여기서는 현재 주로 그 막 증명 촬영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예쁘게 젊게 잘 나와요. 막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고. 아무튼 우리 작가님께서 저한테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냥 그때 막 2012년도 때 샀던 그 후진 DSLR, 그때 한 14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요 정도 주고 샀는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걸로 예쁘게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촬영하는 방법도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조명 같은 거 쏘잖아요. 뭔가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품 촬영을 할 때, 그러면은 큰 조명 이런 거 막 쓰는데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거 하면 된다는 거를 작가님께서 알려주셨고, 포토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토박스를 안 사셔도 돼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포토박스를 직접 제작을 하는데 엄청 크게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 매출이 제대로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핸드폰을 쭉쭉쭉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촬영하는 방법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인스타 가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포장지도 막 방산시장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진 촬영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죠? 동영상도 만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액은 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외주도 받고 클래스도 하고 그랬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딱딱딱 들어오는 그런 느낌? 야, 이렇게 살면 라면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요 정도. 근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 당시 때 28살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거죠. 공방을 여자친구가 있는 대구에다 차리면은 잘 될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확신이 없잖아요. 아무튼 좀 두려웠어요. 고정 비용도 계속 나갈 거고, 그리고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면 훨씬 더 살아남기도 어려울 거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엄청 많아가지고 더 막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고민을 하다가 2019년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여기랑 관련된 회사예요. 이 가죽 쪽이랑 관련된, 그리고 가죽만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되게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 20대 그리고 30대 쭉 있잖아요. 현재 딱 여기 있거든요. 20, 30, 40. 저는 요 20대에서 40대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이에요. 특히 요때, 지금 현재 시점, 요 뒤쪽에서 좀 고생을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뭔가 퍼포먼스를,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한 길을 파섰더라면은 요 30대에 올라가는 요 시점에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저는 29세 야홉수에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서 30대 올라가는 요 시점, 요때 도약을 해야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저의 20대는 이렇게 끝났어요. 많이 경험했죠. 근데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다른 회사 면접도 가긴 했었는데 IT 쪽이에요. IT 쪽 UX UI 쪽으로 좀 가볼까 해가지고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거든요. 물론 떨어졌지만 떨어진 이유는 날카롭지가 않다. 난 창업을 많이 해서 다방면으로 뭔가를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회사다. 수익을 내는 회사고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회사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뭔가 좀 하나라도 날카로운 걸 가져와라. 그러면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였죠. 여기 회사에서는. 하지만 뭐 어쨌든 기획 쪽으로 또 사업 계획서 쪽으로 좀 많이 저는 발달이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있던 회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사퇴한 회사에서는 저를 뽑아줬었던 거죠. 정부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만간 시간이 되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쓰는 법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아주 살짝 초급이지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 만드는 컨텐츠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자전거 유튜브, 자전거 그 동영상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앞으로도 타고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취준생이잖아요. 이제 팔려고 중고나라에 내놨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좋은 자전거였고 진짜 너무 탈 때마다 행복했는데 다음에 또 취직하면 더 좋은 걸 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토익을 공부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가 항상 느끼던 게 20대부터 29세 때 지금까지 느끼던 게 이 토익 이런 약간 공인 점수 이런 거는 인생에 별로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걸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냥 잘하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국공기업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런 때 이제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할만한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직도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IT 쪽 기획을 2번 해봤으니까 개발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까. 그래서 VR, AR 쪽 이쪽 지금 국가 지원 교육을 듣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을. 되게 재밌어요. 앞으로 이걸로 뭔가를 이뤄내서 취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름대로 20대 마지막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위쪽 사람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를 보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라든지 전문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걸 계속 끝까지 잘 유지해서 하나의 칼을 잘 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리면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도 재밌네요. 이렇게 할 말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